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반년 가까이 파행을 거듭해온 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장에는 전반기에 이어 국민의힘 윤창철 의원이,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수연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5일 열린 양주시의회 본회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7명,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정희태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 오가다 10분 만에 파행된 전날과 달리 더 이상의 반발은 없었습니다. 후반기 시작 반년 만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순서로 넘어간 겁니다. 의장 선거 결과 전반기 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창철 의원이 재석 의원 7명 만장일치로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후반기 양주시의 의장을 수행함에 있어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祉 증진을 위하여 항상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하겠으며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한 양주시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된 뒤 다시 열린 회의에서는 부의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정희태, 강혜숙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수연 의원이 재석 의원 6명 중 5명의 표를 받아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한 명은 기권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의장단 선출 과정을 지켜본 시민은 허탈감을 보였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나온 결론이 의장 연임이란 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7표 모든 분들이 찬성해서 시의 의장이 선출되었지만 여태까지 과정을 봤을 때 시민으로서 봤을 때 대화와 협치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당에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이 시민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의원 탈당 선언과 불통 등으로 얼룩진 가운데 반년 만에 마무리된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역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4일 동두천의 한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오후 12시 25분쯤 발생했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불꽃과 연기를 보고 신고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외벽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집진기 시설 터보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식당 안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나 약물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차가 급발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드론 레저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포천시의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드론 레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드론 레저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한 드론 관광 콘텐츠 개발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유치 방안을 주요 과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는 2025년 노인 일자리를 4,996명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397명보다 599명 늘렸습니다. 시는 소풍길 도시정원 관리와 카페, 한방차 포장, 전기차 충전소, 자동 심장 충격기 등 4개 사업단의 노인 일자리를 새로 배정했습니다. 의정부시 내 65세 이상은 86,039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국민들에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에 나섰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달 1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접종 대상을 포함한 감염 취약계층은 면역력 저하로 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니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헌적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시민과 함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성을 언급하며 시민들과의 연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 하루도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내란 행위자에 대한 신속 수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천시의회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5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결의문을 발표하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계엄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의 헌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 정상, 외국 투자기업 등에게 긴급 서한을 발신했습니다. 긴급 서한은 쥐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약 2,400명에게 전달됐는데요. 김 도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은 국가 차원에서 잘 마무리되어 국민들은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외국 기업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믿고 운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농민들이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기도 내 폭설 피해를 본 각 시군 읍면동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대한의 보상대책 수립과 신속한 복구 지원, 장기 저리로 긴급대출 실행, 관련 이자 경감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임차농과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등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기후행동, 농어민 기회소득 등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면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을 20% 삭감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36억 원이던 예산을 내년 500억 원으로 늘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년 농어민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등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1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140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오는 6일까지 도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과밀학급 개선 전담기구를 발족한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육계와 협의해 과밀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교원 장애인 단체와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첫 회의를 열고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4가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은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대상 학생 수를 준수하고 인원을 초과하면 학급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 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입니다. 또한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에는 관련 사안을 안내하고
학교 측이 미설치 사유를 제출할 경우 시교육청이 현장 방문과 협의를 거쳐 증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학기별로 1회씩 연간 2차례 학급 증설 기회를 열어두고 필요에 따라 즉시 증설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증설이 어려운 학교에는 과밀학급 협력교사나 시간 강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향후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과 특수학급 감축 기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과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편익시설 설치 가능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했는데요. 광장과 녹지, 공공공지와 공동구, 하천과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앞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빠른 사회 변화를 고려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했다며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과 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안에 노인과 유치원 시설,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를 잇는 서부 간선수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유지 용수를 확보하고 오염 퇴적토를 걷어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서부 간선수로 수질 정밀 진단 연구 결과 유지용수 공급이 없는 비영농기와 장마철에 수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로 밑바닥 퇴적토는 10개 조사 구간 중 5개 구간에서 준설 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도심 구간에서는 퇴적물 오염뿐 아니라 용존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부영 양화 현상까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서부 간선수로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유지용수 공급과 오염 퇴적물 준설, 수초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탈세를 막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 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또 숨은 세월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입니다. 탈루세금 은닉 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건립 101년을 맞은 옛 인천우체국 건물을 2027년 6월까지 우정통신박물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내년 1월 우정통신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거친 뒤 2026년 10월 착공해 2027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정통신박물관은 인천시 중구 항동윷가 옛 인천우체국 건물 3개 동을 활용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1923년 세워진 본관은 건립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시는 인천우체국 본관을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으며 2019년 경인지방우정청에 시유지를 제공하고 인천우체국 건물과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의 첫 모델인 동두천시 아동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빈집 정비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동두천시 생현동에 빈집 2채를 매입해 아동돌봄센터를 신축했는데요. 이번에 문을 연 아동돌봄센터는 2021년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동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